안녕. 자, 오늘은 과학 지문인 에크모라고 하는 지문을 한번 같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에크모는 심폐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계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인체 안에서 어떤 조직의 순환 구조를 대신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뭘 정리할 수가 있냐면 심폐 기능, 즉 심폐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심폐 역할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산소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심폐 기능은 생명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전달되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 유지에 위험이 생기면 이 에크모를 설치를 하는 거죠. 자, 심정지 상태일 때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를 활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심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이 조치 첫 번째가 심폐소생술. 조치 두 번째가 인공호흡기. 그러면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심폐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자,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심폐 기능을 올리는 기능도 있지만 심장이나 폐에 너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응급조치나 단순한 치료. 자, 그럼 보실게요.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은 단순한 응급조치나 단순한 치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폐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문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동안 환자의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게 바로 에크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바로 에크모의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크모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갈게요.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해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서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선 1문단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서 에크모의 역할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에크모의 역할은 누구를 대신한다? 심폐의 역할을 대신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1문단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봐보자. 우리 심폐의 여러분 역할이 뭐였어요? 산소를 전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크모도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폐 기능이 지금 안 좋은 지금 치명적인 상태이니까 그것의 회복을 만들어줘서 생명이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크모는 심폐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 문단 두 번째 줄 보세요. 심장은 순환계의 핵심 기관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압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심장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이 인체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자, 심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은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압력을 생성을 해요. 그럼 이 압력으로 인해서 펌프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을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역할. 그러면 역할 다시 선생님 정리해 줄게요. 자, 역할 첫 번째는 압력을 생성하게 해서 이 압력을 활용해서 혈액이 순환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혈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산소를 운반해서 각 체내 조직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산소를 운반할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심장은 혈액을 순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고 혈액의 역할은 그러면 산소를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혈액의 역할 산소 운반. 자, 여러분 각각의 역할이긴 하지만 인과관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심장이 압력을 만들어서 이 혈액을 순환하게 만들고 그 혈액의 역할은 산소를 운반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산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에너지를 생성하게 하고 면역을 높여주고 pH 균형 유지 등 인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으로 원활한 혈액 순환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러면 여기선 이게 산소의 역할이죠. 그러면 산소의 역할은 에너지 생성, 면역 pH 균형 유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면 여러분 심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심장은 혈액을 순환시키고 그 혈액은 산소를 운반해주고 그 산소의 역할들까지 이 인과관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이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체내에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면 산소의 혈액의 역할은 산소 운반만 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혈액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운반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혈액의 역할 이렇게 그냥 쓸게요. 이산화탄소를 운반. 이게 두 번째 역할이에요. 자,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온 혈액은 대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심실을 거쳐서 폐동맥을 통해 폐로 들어가고 이게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기 인과관계를 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인과관계는 항상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은 이 과정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부터 여러분 지금 쭉 과정을 설명하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과정을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우선은 CO2를 가지고 있는 이 혈액은 어디로 흘러갈 거냐면 대정맥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 이 대정맥은 어디로 가냐?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우심실을 거쳐서 다시 폐동맥을 지나고 그러면서 이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이렇게 혈액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폐포에서는 이때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고 자, 이 가스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가스 교환은 혈액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고 호흡을 통해서 공기 중에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혈액을 순환시키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가스 교환은 CO2를 제거하고 O2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공기 중에서 이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산소를 공급받은 이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으로. 자, 이걸 폐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폐순환은 우리가 기관에서 CO2를 가지고 혈액에 운반을 하고 그 혈액순환을 통해서 제정맥으로 심장으로 쭉 들어왔다가 그 CO2를 갖고 있던 애가 폐까지 가고 폐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이게 폐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폐순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때 폐순환을 거친 혈액은 대동맥을 따라서 그럼 여러분 다시 어디로 가냐면 대동맥을 가요. 자, 이 대동맥을 거쳐서 선생님 아래로 조금 내릴게요. 대동맥으로 가서 온몸을 순환을 하면서
각 조직에 여러분 뭘 해준다?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체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그리고서 대정맥으로 돌아오는 체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대정맥을 향해서 오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CO2를 줬으니까 CO2를 여러분 다시 공급하고 O2를 주고 CO2를 가지고서 운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체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폐순환이나 아니면 체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때 에크모를 사용해서 신체의 정상적인 작용을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이때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럼 이게 에크모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폐순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체순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 대정맥에 대한 내용은 위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 심장에서 들어오는 거. 그러면 이 체순환을 정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잠깐만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수정할게요. 여러분 여기 심장에서 여러분 그 대동맥으로 가서 온몸 순환하고 O2를 공급하고 CO2를 운반해서 대정맥으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우리 폐순환은 여기까지야. 위에는 앞부분에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요렇게 해서 이게 폐순환.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체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걸 조금 더 설명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체순환에 대한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폐순환하고 체순환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에크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고 체외에서 가스 교환을, 여러분 아까 가스 교환이 뭐였어요? 가스 교환은 CO2를 여러분 이제 O2로 바꾸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폐포에서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폐포에서 하는 역할을 지금 에크모가 체외에서 이 혈액을 빼내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몸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에크모의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자, 에크모는 혈액기관, 혈액도관, 펌프, 산화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성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혈액도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면 몸에 삽입하는 튜브 형태의 관이에요. 그러면 이게 혈액도관의 정의. 자, 혈액을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 뭐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혈관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혈액은 유체이기 때문에 흐르는 애기 때문에 도관의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을수록 혈액이 더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잘 흐르는 조건은 첫 번째, 직경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도관의 길이가 짧을수록 혈액이 더 잘 흐르는 거죠. 자, 이 펌프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구성 요소예요. 혈액 도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게 펌프의 역할이에요.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자, 펌프에 들어온 혈액은 설정된 속도대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 펌프는 회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몸 밖으로 당기거나 몸 안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밀고 당기면서 밖으로 빼내고 다시 몸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펌프의 역할 2번이에요. 이렇게. 자, 따라서 펌프 내 회전 속도에 따라서 혈압이 1분당 분출되는 혈액량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만약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도관을 통해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혈액 도관 같은 경우는 1번 혈액 도관은 지금 우리 몸에서 누구랑 비슷한 역할을 하냐면 혈관의 역할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펌프의 역할을 지금 한번 보면 앞부분 우리 1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을 봤을 때 심장이 뭘 한다고 했어요? 수축 이완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이 압력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피를 온몸에 이제 보내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펌프는 심장의 역할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산화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산화기는 구성요소 3번인데 혈액에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장치로 그러면 여러분 산화기의 정의이자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산화기의 정의이자 역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걸 뭐 하고 있냐면 가스 교환을 하고 있는 거네요. 왜냐면 산소를 주입하고 CO2를 제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구성 요소예요. 에크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폐하고 지금 심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에크모가 이걸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구성 요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산화기 내부에는 성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하거나 전달하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막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멤브레인의 역할이자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에크모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은 분압차를 이용해서 압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동을 하게 하는데 이 산화기에 주입하는 산소는 분압이 높은 상태로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에 있는 분압이 낮은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압차를 이용해서 분압이 높은 쪽에 있던 애가 분압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안에 이 산소가 이 분압이 높은 상태에서 산소가 있으면 이 산소는 분압이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동시에 혈액 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멤브레인을 통해서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고 산소는 여러분 낮은 혈액으로 산소가 낮으니까 낮은 쪽으로 가서 그게 이제 온몸에 퍼뜨려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아래에 그림이 이제 문제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A 부분은 인체에서 지금 피를 뽑아냈으니까 여기는 뭐가 많을 거냐면 CO2가 많고 O2가 어떤 상태일 거예요? 거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공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 아까 여러분 지금 A랑 이렇게 혈관이 있는 게 지금 혈액 도관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펌프가 있겠죠. 그래서 펌프는 여러분 혈액이 잘 흐르도록 회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B가 지금 회전 모습이 있으니까 이게 펌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혈액이 회전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회전을 통해
뭐 혈액을 몸 밖으로 당기고 밀어넣는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도관을 흘려서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런데 만약에 피가 이렇게 거꾸로 흐르면 돼,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피가 잘 흘러서 여러분 지금 C에 오게 되었는데, 이 C가 그러면 산화기일 거예요. 그러면 산화기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이 혈액에, 이산화탄소는 뭘 하고 얘들아? 이걸 제거하고 이걸 빼고 산소를 뭐 하고 있다? 주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이 될 거고 산소는 이렇게 혈액을 타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D도, A하고 D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혈액 도관이 되고, 이 혈액 도관을 통해서 이 산소하고 이 O2가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스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D에서는 여러분 CO2는 어떻게 될 거예요? 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산소가 가득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CO2는 거의 제거가 되고 여러분 이제 O2가 가득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걸 한번 갈게요.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또 나뉘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크모는 한 가지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기본 원리는 있는데 그 기본 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 거죠. 자, VA 방식 같은 경우는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낼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혈액을 빼내면 대정맥을 빼내서 어디로 넣어주냐면 대동맥을 통해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때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심장과 폐가 모두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VA 방식을 좀 사용을 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자, VA 방식은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는데,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쳐서 대동맥으로 넣어주는데, 즉 VA 방식은 체순환이 끝난 혈액을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다시 체순환만 하고 있다는 건, 그러면 지금 몸에서는 뭐가 안 되냐면 폐순환이 안 되니까 이 폐순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에크모예요. 역할을 대신하는 게 VA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얘들아, 우리 다시 앞부분으로 한번 가보자. 어디에서 피를 빼서 어디로 넣는다고 했냐면, 여러분 대정맥에서 여러분 이제 피를 빼요. 자, 이때 대정맥에서 피를 뺀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O2를 여러분 온몸에다가 지금 다 공급을 하고 나서 각 기관에 있는 CO2를 혈액이 이제 가지고 심장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걸 여러분 에크모를 통해서 이제 가스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동맥을 통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동맥을 통해서 넣어준다는 건 O2를 가지고 온몸에다 퍼뜨리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뭐가 안 일어나냐면 폐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A 방식은 이 폐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체순환만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 우리 온몸에 산소를 제공해주고 이산화탄소를 여러분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몸 밖으로 빼낸 혈액은 대동맥으로 넣어줄 땐 펌프를 이용하게 되는데, 펌프는 심장의 기능을 대신한대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찾았던 내용 나오죠, 그쵸? 그래서 펌프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혈액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체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VA 방식이다. 자, 그런데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요. 그러면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가지고 산화기를 거쳐서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넣어준대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VA 방식하고 VV 방식을 여러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VA도
대정맥에서 피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VV도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공통점이죠. 그런데 아까 VA는 대동맥에다가 피를 넣어주고 VV는 다시 대정맥에다가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가 돼야 돼요? 차이점이 돼요. 그쵸? 자, 따라서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때 VV 방식은 심장이 반드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VV는 뭐가 문제냐면 폐가 문제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차이점이 만들어졌죠. VA는 아까 폐랑 심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 썼어요. 근데 VV는 폐에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은 멀쩡하고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자,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기를 거친 혈액을 다시 대정맥을 넣어주면 폐순환을 하게 되고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산소를 품은 혈액은 온몸으로 공급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 보자. 우리 아까 VA 방식은 뭐만 있었냐면 체순환만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에크모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폐순환의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VV는 폐순환도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요. 체순환도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요.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뭐가 된다? 차이점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문제가 생겨도 산소를 품은 혈액이 온몸으로 공급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 여기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한번 보자. 대정맥을 통해서 대정맥으로 다시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 여기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게 하냐면 이때 CO2가 가득한 대정맥에서 혈액에 지금 CO2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에크모가 O2로 이제 넣어주고 그게 다시 자, 이렇게 심장에 다시 죄송해요 여러분. 대정맥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폐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문제가 생겨도 이 가스 교환을 통해서 이미 여기엔 뭐가 있는 거예요? O2가 지금 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중간에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체순환을 통해서 다시 또 여러분 이렇게 과정을 거쳐지면 온몸을 통해서 여러분 O2가 공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혈액에 있던 이 이산화탄소를 대정맥을 통해서 빼내고 다시 에크모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 있는 여러분 이 대정맥을 산소가 있는 이제 혈액을 대정맥을 통해서 넣어주면 심장을 통해서 다시 폐순환, 체순환 이게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어디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얘의 역할들이 달라지니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5번째 문단 가볼게요. 자, 에크모는 인체 내부의 작용인 혈액순환 및 가스 교환을 외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전신의 혈액이 신체 외부의 기계를 거쳐 가기 때문에 혈액은 지속적으로 외부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에크모가 위험한 이유예요. 자, 그래서 노출된 혈액은 응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혈전 생성이 되어서 혈액의 흐름이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 보시면 상처가 났을 때 그러면 피가 나면 이 피가 빠르게 응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외부에 이 닿으면서 여러분 왜 이게 응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 피를 혈액을 계속 빼내는 작업 때문에 응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이게 에크모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에요. 응고 가능성.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만약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 출혈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혈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점 2번.
자, 또한 여러분 또한이란 말 쓰니까 따라서 또한 계속 문제점이 나올 거라는 거 알 수 있게 해주죠. 외부에 노출된 혈액은 감염 위험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문제점 3번. 그래도 에크모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건 에크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의의가 되는 거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 이 에크모를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가 연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에크모는 우선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건 폐순환하고 체순환의 그 과정에서 어떤 순서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혈액이 하는 역할과 심장이 하는 역할, 산소가 하는 역할을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에크모의 작동 원리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 내용에서 각각이 누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VA하고 VV 방식의 차이점, 공통점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 세 가지만 잘 정리해도 에크모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에크모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안녕.